자, 이 시간의 주제는 마리 앙뚜아네트 할게요. 왜 이걸 제가 이제 하려고 했냐면, 저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사실 그 앙뚜아네트의 그 퍼포먼스가 계속 이게 남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그 전기문 중에 최고로 잘 쓴 전기문이 슈테반 츠바이크의 책이에요. 그 예전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또 개정판으로 또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나무 위키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저 츠바이크의 책을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이제 자료를 또 이제 이 츠바이크의 책을 한 주간 또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좀 있긴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정도로 알지 실제로 앙뚜아네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전기를 이제 츠바이크가 굉장히 전기문을 잘 써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 사람이 쓴 여러 인물 전기나 여러 책들 보면 참 대단해요. 물론 이제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아주 좀 흠이긴 한데, 자, 근데 이제 그 앙뚜아네트는 내가 딱 이제 참 안 좋은 시대에, 안 좋은 그 자리에서,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참수당한 이유는 본인의 책임이 거의 99%예요. 왜 그러느냐? 자, 앙뚜아네트는 1755년에 태어나가지고 1793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8세인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우리 나이로는 39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만을 제하면은 38세가 맞아요. 40세가 못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살에 프랑스의 이제 정략적 결혼으로 15살에 루이 16세하고 결혼을 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데 문제는 앙뚜아네트는 그 여왕의 기질이 어떠냐? 첫째, 놀기 좋아하고 책 읽기 싫어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의 어머니 유명한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의 권력자, 실질적 권력자거든요. 테레지아가. 그러니까 맨날 딸한테 무슨 편지를 쓰냐. 제발 좀 책 좀 읽어라. 그리고 제발 파티나 도박에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앙뚜아네트가 15살에 루이 16세하고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줄기차게 한 게 뭐냐. 맨날 사치, 특히 도박, 파티.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루이 16세는 그 14세나 15세에 비할 때 너무 무기력하고 정치력이 하나도 없어. 질질 끌려다녀. 그러니까 그러면 앙뚜아네트는만이라도 예를 들면 그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같은 정도의 그 정도만 있어도 그럴 일이 없었을 거고 빅토리아나 칙천무 같은 정도 됐으면 진짜 참 괜찮았을 텐데 일단 앙뚜아네트 자체는 그 여왕이라는 자리가 프랑스 여왕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국가의 국사 많은 일들을 이 여왕의 손을 통해서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처음에 앙뚜아네트가 파리로 갔을 때는 프랑스 그 파리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참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또 미모가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앙뚜아네트는 결혼하자마자 일단 루이 16세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좀 항상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혁명의 과정 속에서도 루이 16세는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왜? 그 밑에 신하들이나 장군들이나 군사들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도 아무런 명령을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3부회 중에 이제 제3계급이 결국은 그냥 완전히 다 제1계급, 제2계급을 그냥 싹 단두대에다 막 다 보내고 막 그 와중에서도 루이 16세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앙뚜아네트 자체가 결혼 초에는 그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프랑스 국민들의 그 기대감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 여왕이면은 좀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좀 이 국가의 일도 왕이 자기 남편이 무능력하면은 여왕이라도 똑똑하게 많은 국사일을 처리해서 신하들에게 이런저런 국가의 일. 근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파티, 특히 도박에 많이 빠졌어, 도박. 그 다음에 옷이 300벌이나 돼. 1년에 옷만 300벌. 수많은 시종들한테 막 참.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볼 때 여왕은 기생충인 거야, 기생충. 더군다나 프랑스 사람이 아니잖아.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등 막 유럽이라는 나라가 막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관계에 있어요. 또 더군다나 계몽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여왕이 좀 처신을 잘했어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맨날 파티, 도박.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가 편지로 제발 책 좀 읽어라. 사치 부리지 말아라. 도박에 빠지지 말아라. 너 그러다가 네 인생 망한다 하고 이 테레지아가 엄청나게 참 편지를 막 그리고 이 테레지아가 자기 딸이 어떤 딸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참 뭐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테레지아가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좀 오래 살았다면 어쩌면 프랑스 혁명 와중에 자기 딸을 이렇게 또 빼내거나 탈출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앙뚜아네트가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때는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도 떠났고 당시 프랑스 혁명 와중에 많은 그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저 왕족은 기생충이다. 저 왕족은 하는 일도 없고 맨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1계급, 제2계급이 세금 면제받고 제3계급만 엄청난 세금에 부과받고 또 그 당시에 유럽의 그 경제 상황이나 이 작황 상황도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왕비는 맨날 파티하지, 거기다 도박에 빠져있지, 거기다 왕실 국고를 계속 통통 마이너스 하지. 그러니까 평소에 프랑스 국민들이 그 기대감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과정을 보니까 막 프랑스 그 당시에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 언론인들이 특히 혁명의 와중에 그 온갖 요즘 가짜뉴스 많이 막 얘기하던데 수많은 가짜뉴스들을 막 신문에다 막 내. 그러니까 점점 더 특히 이제 루이 16세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자기 나라 왕 태생 자기 프랑스 태생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천성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온유하고 착해 루이 16세가. 그러나 정치가로서는 꽝이야. 근데 그 모든 미움을 타깃이 누구냐? 앙뚜아네트가 받는 거야. 외국 여자지. 또 오스트리아 관계가 또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프랑스 민중들 입장에서는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우리 프랑스가 망하고 우리 민중들이 망하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앙뚜아네트가 돌리는 거야. 그래서 먼저 루이 16세가 먼저 단두대에 죽었고 그 다음에 6, 7개월 뒤에 결국은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 죽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쯔바이크의 평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앙뚜아네트가 좀 지혜롭게 그 좋은 권력을 가지고 그 당시 어려운 민중들을 찾아다니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위해서 했더라면 아무리 프랑스 혁명 와중이라도 그런 여왕을 감히 민중들이 끌어다 목을 칠까요?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왕은 어때요? 맨날 20년 동안 파티, 도박, 맨날 사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로만 살았으니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 외국 여자가 아주 우리 프랑스를 말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심지어 자기 남편 루이 16세까지도
망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프랑스 혁명 때 민중들이 막, 그때도 이제 왜 근본적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결국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모든 혁명의 가장 밑바탕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먹는 걸 천대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한 3일 일주일 굶겨봐요.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민중들이 힘들어하는데 여전히 세금은 제1계급, 제2계급은 안 하지 제3계급만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 왕실은 맨날 돈 들어가는 일, 그 다음에 빚 엄청 지고 그 여왕이 막 그렇게 막 하니까 당연히 민중들 생각이 어떻게 해요. 루이 16세도 단호하게 뭐 끌어내 죽였지만 특히 앙뚜아네트가 상당히 표적이 돼갖고 결국은 그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고 단두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지거나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게 혹 자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뭔가 많은 걸 가졌다 했을 때 사실 이게 베푸는 건 굉장히 그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동정해주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기독교인의 심성이에요. 근데 이 앙뚜아네트는 그냥 어린 시절부터 왕실에서 자라서 그냥 철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여왕이 돼서도 여왕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마냥 그렇게 철없이 했으니까 왕은 또 왕대로 전혀 정치적인 감각이 전혀 뒤떨어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왜 프랑스 왕실이 왜 대가 왜 끊겼겠어요? 결국은 왕족들이 왕족대로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영국도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왕실이 그럴 때 영국도 상당히 혁명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어요. 근데 영국은 어떻게 했냐? 영국의 왕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그냥 왕족으로서의 자리만 잡고 우리는 통치하지 않겠다. 가지고 타협을 했잖아요. 정치적 타협을 했다고. 그래서 영국 왕실은 지금까지도 유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프랑스 왕실은 왕족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 루이 16세 자체도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자기의 권한을 활용하고 또 군대도 활용할 줄 알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뭐든지 다 사사건건 질질 끌려다니까 그러니까 신하들 볼 때도 더 이상 왕에게는 어떤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진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당시에 왕과 왕비에게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두 사람 너무 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당시 계몽주의, 그 당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처신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둘 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앙뚜아네트를 딱 책을 읽으면서 자업자득이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했으면 평소에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왕궁에 처박혀만 있지 말고 파리의 그 가난한 데도 좀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저 여왕이 좀 그런 걸 했더라면 절대 여왕에게 손 그렇게 안 대죠. 근데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시민들이 특히 파리 시민들이 자기들의 그 굶주림, 배고픔, 과도한 세금 이 모든 게 저 여왕 때문이다. 저 여왕이 사치 부리고 도박하고 저 여왕이 저렇게 호화롭게 쓰는 게 결국은 우리의 세금으로 한다라는 이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여왕을 그냥 가차없이 그 다음에 뭐 루이 16세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프랑스는 더 이상 왕의 권한이나 지위를 이제는 유지하면 안 된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 우리 시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비친 거예요. 사실 프랑스 혁명도 보면은 뭐 나중에서야 뭐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고 평등이고 박애고 그건 다 나중에 그냥 멋있는 말로 혁명을 미화한 거고 당시 프랑스 혁명은 보면은 다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뚜렷한 목적도 계획도 없어요. 그냥 어벙어벙 몇몇 시민들이 서로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사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이나 성직자들도 이 혁명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말겠지라는, 그냥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어때요? 제3계급이 어때요? 서서히 권력에 대한 걸 눈을 뜨니까 이참에 우리가 권력을 틀어지자. 그러다 그런 과중에 이제 이 공포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 혁명이 굉장히 과격화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 나폴레옹도 나오긴 했지만,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제 무슨 회고를 하냐면, 자기가 볼 때 아니 저런 어중이 떠중이 민중들을 왜 저렇게 왕이 통제를 못하냐. 나 같으면 대포 한두 방이면 그냥 한순간에 저 민중들 그냥 다 처리할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 그 나폴레옹이 볼 때도 루이 16세가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너무 무능력하고, 뭐 여왕은 여왕대로 뭐 나중에 좀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렸다 싶었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여왕 자체가 결국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왕으로서의 처신과 올바른 처신과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혁명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프랑스 국민 시민들의 모든 그 불평등, 또 세금 압박, 뭐 굶주림,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전부 다 앙뚜아네한테 다 가버렸어요. 그게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어쨌든 앙뚜아네트가 좀 불쌍해 한편. 만약에 그보다 100년 전에 앙뚜아네트가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또 그 당시 시기가 계몽주의가 이제 막 불길처럼 막 뭐 볼테르라든가 막 엄청나게 막 불길이 막 크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귀족하고 우리가 왜 저 왕족들, 왜 저 카톨릭 성직자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저들에게 세금으로 저들을 부유하게 만드냐. 우리는 빵 한 조각 먹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테르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혁명의 지적 깃받침을 많이 줬죠. 그게 결국은 어때요? 그 시기에 맞물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앙뚜아네트는 시대도 잘못하고 났어. 그 훨씬 이전 시대에 막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태어났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절대 권력의 왕족으로서 가장 안 좋은 시대, 또 본인이 가장 안 좋게 처신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 당시 유럽이나 프랑스의 어떤 경제 상황이 흉년 등 너무 안 좋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프랑스 왕족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포 정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한 가지 또 아이러니한 거는 앙뚜아네트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모든 재판관들도 나중에 다 똑같이 단두대, 본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본인들도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꼴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뭐 인류사의 무슨 뭐 자유와 평등, 그거는 지들이 한 말이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어버버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나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당연히 있었고, 그렇게 봐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란 나라가 개신교의 나라가 아니라 어때요?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 절대 교황의 그 절대 권력, 프랑스 왕도 절대 권력. 반면에 영국은 어때요? 요한 웨슬레부터 해서 히필드로 해가지고 어쨌든 국교도 비국교도들이 어때요? 하나님 중심적 뭔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완충작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처럼 급진적인 혁명으로는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왕실은 굉장히 처신을 잘했어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저런 꼴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왕족의 절대 권력을 주장하지 말고 군림은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서서히 자신들의 권력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실은 유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영국 왕실도 루이 16세나 앙뚜아네트처럼 정신 못 차리는 왕족들이 있었다면 저기도 이미 벌써 끝났을 거라고요. 예. 다행히도 어쨌든 영국은 왕족들은 그래도 훨씬 프랑스의 왕족들이나 귀족들, 성직자보다 영국은 훨씬 훨씬 나았습니다. 나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우리 개신교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떤 절대 권력이라든지 뭐 왕족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삶이나 국가 사회, 시민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특히 루이 14세, 15세부터 막 계속 절대 권력, 국민은 쥐어짜고 1계급, 2계급은 계속해서 막 권력은 높아지는데 3계급은 그냥 맨날 밑바닥. 그게 당연히 계몽주의가 화약고가 돼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루이 16세 때 와가지고 그 불이 확 지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왕족이 폭삭 저렇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그러면서 내가 조선이란 나라가 왜 그렇게 양반과 중인 천민을 철저하게 갈라놨는지 이해가 돼. 왜냐?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내가 볼 땐 조선 왕조도 이미 벌써 끝났을 것 같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요? 조금만 완장 쳐주면은 그냥 다 죽이잖아. 죽창질로 그냥. 우리 민족이 조금만 민중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은 그게 좋은 쪽으로, 좋은 지도자가 만나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가서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꼴이 나는 거겠죠. 아니면 저 김일성이나 저 북조선 같은 저런 아주 그냥 사악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씨 왕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프랑스의 앙뚜아네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만약에 풍족한 게 있으면 남에게 베풀고 혜택을 주고 약한 자들을 좀 끌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앙뚜아네트가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적어도 앙뚜아네트 개인적인 이런 불행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나는 파리 올림픽 때 왜 쟤네들이 앙뚜아네트를 저런 식으로 했는지 대략 어느 정도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 의도가 뭔지.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참 율법의 완성,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한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